최근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가 대전에서 열려 행정수도, 과학수도 완성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또 대전과 충남에선 행정통합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대전 대덕구를 지역구로 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정현 의원 모시고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정현입니다. 네, 먼저 이 현 정부는 지금 국가 균형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개념으로 대전과 충남에서는 행정통합이 진행 중인데 대전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반대합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균형 성장의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균형 성장은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되어 있잖아요. 그 수도권에 대항하는 경제 블록을 만들겠다는 거고 그것의 전략은 5국 3특이거든요. 그 방향과 맞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에 지금 4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 각각의 특색이 있습니다. 그 특색을 살려서 이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광역권을 형성해야 되는데요. 대전은 과학수도, 그리고 세종은 행정수도, 충남과 충북은 산업기반, 첨단 산업기반 수도로 자리매김해야지 되는데요. 대전과 충남만 행정통합을 하면 세종과 충북과 연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저는 이것은 권한을 나눠먹기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시작 단계부터 작년 11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전과 충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 긍정성은 뭐고 부정성은 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열어놓고 열린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었고요. 특히 충청권에 있는 정치권과 한 번도 제대로 된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되면 의원님이 소속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상임위 통과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행정안전위원회 충청권 의원이 저와 충북의 이광희 의원님과 박덕흠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발의를 하는 건지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행안위원들을 통해서만 발의를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지금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고요. 지금 행정안전위원회는 5국 3특이 핵심 아젠다이기 때문에 아마 이틀에서 논의를 하게 돼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현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좀 있었는데요. 추가 해수부 산하기관 이전 어떤 입장이십니까? 행정수도 완성이 될까라는 불안이 우리 충청권 시도민들한테 있고요. 근데 그나마 있던 부처를 빼간다 하니 더 조금 불안하고 서운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전체 국가 전략에서 보면 지금 부산으로 해수부를 이전하는 것은 북극 항로를 개척해서 우리 해양 강국을 만들겠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을 전진기지로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 행정수도는 어떻게 되냐?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 번 본인의 임기 동안에 제2직무실을 완성하겠다. 그리고 세종의사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필요하면 헌법을 개정해서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고 지금 입법 과정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은 좀 잠재우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저도 주장을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세종으로 옮기면서 오히려 그게 이제 그러면 뭔가 오나 보다라는 시그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전은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의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언제쯤 또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는 올해까지는 이전 대상 기관 조사를 지금 하고요.
그리고 2026년에 이전 로드맵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청사를 임대하든 아니면 공동 청사를 만들든 해서 이전을 시작하는 거를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이 공공기관 1차 이전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일단 완료가 됐는데 153개 공공기관과 4만 한 1,000명 정도가 이전을 했어요. 근데 이 1차 공공기관 이전의 목표를 우리가 제대로 달성했는지 그리고 그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평가가 올 10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조금 더 나은 방식의 이전 전략을 만들어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한 300개에서 500개 정도 이전 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은 과학 수도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기관이 대전에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하면 또 지역 화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박정현 최근에- 트레이드마크죠. 아, 네. 그렇죠. 네, 최근에 자치구 국비 직접 지원에도 힘을 네. 보태셨다고 들었는데 네, 지난 그 8월 4일 날 지역화폐법이 통과가 됐고요. 일단 이 법의 핵심은 국비를 지원해서 의무적으로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요. 실제로 지역화폐는 골목 경제에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중소상인들에게는 담비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민생 소비 쿠폰이 발행되면서 이 소비 지수가 굉장히 7년 만에 처음으로 111점 대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지역화폐도 1조 원 정도가 발행이 될 텐데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초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문제는 실제로 2019년도에는 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에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지원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대덕구청장이었기 때문에 직접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광역을 통해서 기초에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광역과 기초 간에 갈등도 좀 있고 그리고 기초가 직접 이렇게 지원받아서 나름대로 뭔가 정책을 실행하려고 해도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이번에 좀 내부 시행령을 조금 개정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중구가 올해 국비를 아마 15억 2천 정도를 직접 지원을 받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중구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가 한 288억 정도가 발행이 돼서 중구에 있는 골목경제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지역화폐를 실행한 지가 조금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용처를 규정하는 뭐 매출 액수나 이런 것들도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바뀌긴 했는데 저기 시골로 가면 농협 하나로마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못 썼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좀 바뀌어가지고 일부는 쓸 수 있는데 여전히 취약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좀 지역 현실에 맞게끔 바꿔서 실제로 실효적인 지역 화폐 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이 관련 운영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해법은 좀 가지고 계실까요? 네, 그 재활 난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장애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장애 아동들의 치료, 재활, 교육을 위해서 전국을 떠돌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만들어졌는데 그 운영을 대전시에만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물론 대전시도 최근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소극성을 떼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 대전에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대전에 있는 아이들만 쓰는 건 아니고 지금 전국에서 다 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대전에서만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반드시 만들려고 하고요. 지금 본 예산에는 좀 안 담겨 있는데 우리 지역에 계시는 장종태 의원님이 또 보건복지위원이시고
대전의 7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국비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지금 기울이려고 하고요. 그 전제를 위해서 9월 15일 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관련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면서 여론을 좀 형성하고요. 우리 예결위원장이 또 행안위 계셔서 예결위원장과 잘 상의해서 조금이라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대전시장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계십니다. 출마 너무 좋죠. 하실 겁니까? 저는 정치인은 그 시기마다 필요에 의해서 불려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 불려 나올 시기인지 필요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조금 더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으로 네. 계신데 이 내년 지방선거 목표 또 필승 전략은 좀 어떤 걸 갖고 계실까요? 목표는 대전시장 5개 구청장을 탈환하는 거고요. 또 시구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전략은 대전 시민들에게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충직하고 실력 있는 후보들을 잘 발굴해서 선택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9월 8일부터 정치 아카데미를 시작해서 내년에 출마하실 분들을 잘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책 포럼을 통해서 내년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 시민들에게 어떤 공약으로 화답할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당에서 열심히 좋은 후보와 좋은 정책으로 내년에 압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현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